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이제 첫 강의, 실전 첫 강의가 시작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하이탑이라는 교재를 일단은 선택을 했고요. 하이탑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일단은 풍부하게 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간단 설명하고 문제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 참 어려울 텐데요. 어쨌든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그동안 충분히 공부를 해주신다면 아마 충분한 내용들은 다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강의 형태는 교재가 3권이나 되고 아마 8번 정도 횟수에 의해서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진도 범위가 상당히 좀 촉박할 수가 있습니다. 촉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교재 문제는 지금 이 강의 중에 전부 다 풀 수가 없다라는 걸 좀 더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는 나중에 우리 문제 푸는 시간 이 기본 강의 끝나고 나면 바로 이 하이탑에 있는 문제를 쭉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거고요. 여튼 또 이 안에 우리가 또 얘기할 때 이 일반화학 부분도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씩 다루어 볼 만한 내용이고요. 강의 중간에 일반학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 구급 우리 환경직 공부할 때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문제풀이 과정 넘어갔을 때 집중적으로 그런 약점 부분들은 공략을 하겠습니다. 여튼 이번 하이탑 강의 이 화학에 관련된 이 구급 환경직 강의는 지금 8번에 걸쳐서는 이론적 강의가 시작되고 기본 이론이니까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촉박할 수도 있으니까요. 강의가 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위 진도를 맞추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감안해서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고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겁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좀 따라와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힘내시고 좋은 성과 내년이죠?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한번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1권부터 보는 건데 일단 목차 한번 잠깐 컨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3권으로 나눠져 있죠.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죠? 옛날부터 유명한 책이고요. 근데 이게 좀 개정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책 있는 거 그대로 지금 거의 대부분 몇 년 전 거 그대로 내용이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1, 2, 3, 4, 5단원 이렇게 나눕니다. 자, 다양한 모습의 물질, 그다음에 물질 변화와 에너지, 그 다음에 화학 평형, 반응 속도, 일복조화학은 일단 제껴놓고 크게 이 4단원을 형태로 해서 일단 강의가 진행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일단은 화학 평형과 반응 속도 쪽입니다. 화학 평형과 반응 속도가 일단 여기서 어렵고, 또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엔탈피, 엔트로피를 결정하는 자유도 쪽입니다. 오히려 어렵진 않은데 이쪽이 이제 많이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그거는 어떤 규칙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합격해서 이렇게 화학 전공자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에 어떤 레벨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방법만 아시면 되잖아요. 문제 푸는 스킬이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그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설명이 필요할 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서 공식 알고 대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으로 강의 좀 나눠서 할 테니까요.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 4단원, 크게 4단원을 8회에 걸쳐서 일단은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라는 거고요. 그 대신 이 2달 동안 여러분이 이론 강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론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문제를 풀 때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모습에서요. 일단 분자 사이의 힘, 그 다음에 이제 기체 파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체 성질, 아주 중요한 단원이죠. 문제 꼭 나오는 단원이고요. 여기 안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쭉 나올 테고, 네, 분자 간의 힘이라는 기본 이론 쭉 나올 테니까 하나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나온 건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분자 간의 힘이죠.
일단 분자 간의 힘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얘들아, 분자라는 개념이 뭐죠? 분자. 분자라는 게 뭐였죠? 분자. 자, 기본적으로 이 분자라는 정의 우리가 우리 화학결합이라는 기초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화학결합은요 방법이 몇 가지였죠? 어떤 입자들이 결합하는 방법. 다시 한번 기본적인 거 한번 해봅시다. 원자라는 게 있었죠, 그죠?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죠,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거보다 더 쪼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이 원자는 종류가 몇 가지였었죠? 원자는 크게 엄청 많은데, 엄청 주기율표상이 엄청 많죠. 한 108개 정도의 원자들이 쫙 있는데, 그걸 크게 두 개로 구분하면 뭐야? 그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도 전체 엄청난 사람이지만 사람도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뭐였니? 그치, 금속 비금속이 맞아요. 금속 비금속 맞아요. 사람은 남자 여자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금속과 뭐가 있냐? 금속과 비금속이 나눠집니다. 금속과 비금속.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자 이렇게 쭉 나눠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서로 뭐 하죠? 화합 결합을 합니다. 결합, 그죠? 결합을 합니다. 결합하는 방법. 이게 남자 여자라도 결합하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왜 하죠? 안정하려고. 그러니까 화학의 모든 방향은 안정성입니다. 얘네들이 불안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안정한 방향으로 반응은 진행이 되는 게, 그게 또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안정한다. 원자 자체는 불안정하고요. 불안정한 기준은 무엇을 따라서 이 원자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기준을 따지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나오는 건 옥텟 규칙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옥텟 규칙. 자, 이게 만족하냐 안 하냐가 일단 기본이에요. 물론 예외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원소들의 안정, 불안정은 무슨 규칙?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뭐였어요? 최각의 전자가 8개를 채우면 안정하다,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개 전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서로 전자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이러면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건데, 여튼 이 불안정한 이 두 개 원자들, 두 종류의 원자들이 서로 안정하기 위해서 서로 결합하는 방법이 화학 결합이죠. 이 화학 결합이 일어날 때, 두 물질이 안정한 결합이 일어날 때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금속과 뭐가 결합했다? 금속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금속과 누가 결합하니? 비금속이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원자의 종류는 금속, 비금속 나눠지는 게 서로 안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합 방법을 채택할 수 있고요.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다?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죠? 금속 결합. 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결합을 뭐라 그러니?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합은 이게 정의예요. 그죠?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결합. 그 다음에 비금속은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불안정한 입자들이 서로 안정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결합들, 금속, 이온, 공유 결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분자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분자라고 칭할 수 없어. 자, 우리가 분자라는 건 우리는 대충 뭔지는 알겠지, 그지? 어떤 입자가 모여서 된 어떤 물질들인데, 이게 과연 누가 분자고 누가 분자가 아니냐? 자, 일단 보통은 뭐가 들어가면 분자라고 하지 않죠? 금속이 포함된 입자의 결합은 전부 다 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들어간 이 결합 화합물은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분자라는 말을 쓰는 건 기본적으로 뭐지? 공유결합 물질을 쓰게 됩니다. 공유결합 물질을 쓰는 물질을 분자라 그래요. 분자라고 하는 건 공유결합이니까 비금속 화합물들을 우리는 분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분자의 개념. 자, 이걸 왜? 이건 뭐 우리 기초에 설명하는 것들인데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런 입자들 간에 이런 분자라든가 이런 이온 결합 입자라든가 공유 결합하는 입자들 사이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서로 결합을 한다는 얘기, 붙는다는 얘기죠. 이 붙는 입자들 간의 붙는 힘을 뭐라 그런다? 분자 간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얘네들은 뭐가 붙는 거예요? 금속과 금속이 붙고 비금속은 전부 원자와 뭐가 붙는 거죠? 원자 사이 입자죠. 원자와 원자 간의 힘이에요. 그죠? 이 힘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뭐한 힘이죠? 엄청 큰 힘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간의 입자의 힘은 상당히 큰 힘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 원자가 원자 입자의 힘이 아니라 비금속들이 결합한 그런 분자라고 하는 것들의 힘을 배우는 거죠.
그럼 이 분자들의 힘은 이 원자 구성, 예를 들어 산소면은 O2인데 이게 이중결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산소 원자의 이 공유하는 결합 말고 이 분자와 분자 간의 결합력을 배우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면 얘와 얘의 결합력이니까 약하겠어, 강하겠어?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약합니다. 그죠? 이거보다 약한 힘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배우는 지금 있는 이제 앞으로의 힘들은 전부 다 원자 입자 간의 이런 결합을 형성하는 이 입자 간의 인력보다는 훨씬 더 어떻다? 약한 힘이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힘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또 설명해 보죠. 분자 간의 힘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여러분 분자 간의 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명심해야 할 게 있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어요. 분자들의 힘이 크다. 분자 간의 힘이 작다. 자, 아직 분자 간의 힘이 뭔지 모르겠지만 분자 간의 힘이 크다. 분자 간의 힘이 작다. 뭘 결정한다? 끓는 점. 이건 자동스럽게 나와야 돼요. 분자 간의 힘이 크다 그러면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거고요. 분자 간의 힘이 작다 그러면 끓는 점이 낮다라는 얘기죠. 이 분자 간의 힘이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해라? 끓는 점을 반드시 떠올려야 돼요. 끓는 점을 떠올려야 됩니다. 왜죠? 자, 우리가 물 분자가 있어, 물 분자, 그죠? 물 분자, 자, 물 분자 이렇게 있습니다. 물 분자 이렇게 있죠. 자, 이 물 분자 사이에 원자, 산소와 수소 원자가 이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지. 산소하고 수소.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은 주기율표상에서 여러분이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딱 보고 금속 원자냐 비금속 원자냐 확인할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얘들아 AgNO3가 있대요. 화합물, 화결합물입니다. 무슨 결합하니? 이 물질은 무슨 결합하니? 이온 결합. 튀어나올 줄 아셔야 돼요. 왜죠? 은이 뭐니까? 금속이잖아요. NO 이런 거 뭐니? 비금속. 딱 보면 이건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 알았니? 예를 들어서 CH3OH가 있어요. 자,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이니? 무슨 결합 물질일까? C가 뭐야? 탄소죠.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비금속이에요. 수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이죠. 비금속들만 이루어져 있네요. 뭐죠 이거? 공유결합이죠. 그죠? 화학식을 보고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뭘까요? 이렇게 있네요. 자, 이 입자 간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냐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 이온결합이냐? 크게는 얘네들 이온결합이고요. 이온결합 안에 공유결합과 배위결합이 다 들어가 있는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합물은 공유결합, 이온결합, 배위결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결합 화합물이죠. 예외적인 거죠. 이거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원자 이온은 요 비금속으로 비록 돼 있지만 이런 것은 크게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취급해 줍니다. 금속이 아니지만 이온 결합 취급해 주는 건 요겁니다. 알겠죠? 요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요. 입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 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분자는 무슨 결합 물질이다 얘들아?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그럼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분자가 있는데 얘네들은 공유 결합이고요. 이 자체가 분자예요. 그럼 이 분자와 이 분자는 서로 당기는 뭐가 있다? 인력이 있다. 이게 바로 뭐다? 분자 간의 힘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분자 간의 힘, 이게 분자 간의 인력. 근데 이 분자 간의 인력, 이 분자 간 인력은 이 입자와 이 입자 서로 잡아당기는 이 인력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내가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가열하면 어느 게 끊어질까? 공유 결합이 끊어질까요? 이 분자 간의 힘이 끊어질까요? 약한 결합이 끊어지겠죠. 요게 먼저 끊어지는 거죠. 요게 끊어지니까 이게 톡 튀어 뭐 하는 거죠? 물 밖으로 입자가 튀어나가는 거죠. 이런 걸 상태 변화로 뭐라 그래요? 액체인 물이 가열해서 끊어져서 하나가 톡 튀어나왔네. 기체 하나가 도망쳐 나왔네. 이걸 뭐라 그러죠? 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기화되는 거죠. 그럼 기화되는 온도를 뭐라 그런다는 얘기죠? 이를 기화시키는 온도를 끓는 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끓는 점 역시 개념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가열해서 얘를 튀어나가게 하려면 이걸 뭐 해줘야 돼? 끊어야 돼요. 근데 이게 끊어지는 거지 이게 끊어지나요? 공유결합이 있는 이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 끓이면서 난리 납니다. 뭐 나오죠? 산소 나와요. 뭐 나오죠? 수소 나오죠. 물 가열하면 산소는 조연성 기체예요. 조연성이라는 건 불나는 걸 도와주는 기체. 수소는요. 가연성 기체예요. 스스로 터져버려. 물 끓이면 어떻게 되겠니? 터지는 놈 나오고 터지는 걸 도와주는 놈 나오고 불도 있고 난리 나죠. 그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성질이 바뀌냐 안 바뀌냐? 물을 가열하면 이 분자 성질은 그대로 갖고 나오죠. 그죠? 자, 이런 변화를 무슨 변화라 그래? 물리적 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자 간의 힘이라는 관련은 분자 간의 힘과 관련된 변화는 여러분 전부 다 끓는 점과 관련이 있고요. 끓는 점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게 무슨 변화야? 물리적 변화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물리적 변화는 상태 변화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상태 변화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상태가 바뀌면 화학적 성질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물리적 변화는 어떤 물질이다? 성질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성질 변화가 생기지 않는 입자들이다. 않는 변화다라는 거죠.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라는 어떤 특징은요. 물리적 변화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물리적 변화에 관련된 개념. 그리고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다르면 같은 물질입니까? 다른 물질입니까?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그럼 끓는 점만 가지고 우리는 그 물질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은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 그죠? 그럼 100도짜리야. 끓는 점 100도야. 그럼 이건 액체 A가 있다. 그럼 뭐죠? 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끓는 점은 모든 물질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 네, 이런 게 결정되는 건데요. 어쨌든 끓는 점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은 분자 간의 힘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끓는 점이 높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분자가 붙어있는 힘이 뭐하다? 세니까 이걸 떼어내기에 많은 온도를 줘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건 분자 간의 인력이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세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분자 간의 힘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 극성, 분자의 종류는 그럼 분자가 우리가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적인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자는 종류가 몇 가지가 또 있을까요? 원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원자는 금속과 비금속. 그럼 이렇게 분자라고 하는 입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뭐가 있을까? 극성과 무극성으로 나눕니다. 극성과 무극성. 자, 분자라고 하는 입자는 크게 뭐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또 우리가 극성, 무극성으로 나눈다. 그럼 극성이 뭐고 무극성이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아셔야 되죠. 분자가 극성을 띈답니다. 어떤 거죠? 분자가 극성을 띠면 한 입자가 있으면 이 입자의 한쪽이 한 분자가 있으면 한쪽이 뭐가 된다? 극성이라는 건 두 가지 극, 쌍극이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분자 있어야 돼요.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 뭐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생기죠? 왜 한 분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 이유는 뭐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기초할 때 했었던 거죠. 분자 구조, 전기 음성도라든가 쌍극자, 모먼트라든가 그죠? 이런 차이, 분자 구조의 차이 때문에 전자 쏠림 현상이 생기죠. 기본적으로는 전기 음성도가 일단 기본이에요.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가 뭐였죠? 전기 음성도는 모든 원자들이 갖고 있는 성질인데 전자를 뭐 하는 성질? 잡아당기는 성질입니다. 맞죠? 뭐 전자를 잡아당기는 성질이 크다라고 한다면 잘 잡아당기는 거지. 그럼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원자라는 입자는 정기적으로 양성자와 전자가 똑같잖아요. 전자를 하나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내가 많아지죠, 전자가. 그래서 음이온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자를 땡기는 힘이에요. 그 환원이 잘 되는 거죠. 전기 음성도가 크면 전자를 잘 얻지요. 전자 얻는 걸 뭐라 그랬지? 환원이라 그럽니다. 환원. 맞죠? 전자를 잘 얻는 게 환원이야. 그럼 전기 음성도 큰 게 환원이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기 음성도 제일 큰 게 누구예요? 플로르, 산소, 염소, 질소, 염소. 이 정도는 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얼마죠? 4.0, 3.5, 얘는 3.0, 3.0 이 정도 되는 거야. 그죠? 한 이 정도만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만 좀 기억을 일단은 해두십시오. 그럼 이건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뭔 소리죠? 전자를 잘 잡아당긴다. 그럼 HF가 있다. 자, 플로리나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극성이 아니야. 이 분자는 극성을 띨까요? 안 띨까요? 띨니다. 어떻게 알아요? 둘 중에 전기 음성도 누가 커? 플로르가 가장 크지. 그럼 수소에 있는 전자를 플로르가 잡아당겨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한 분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다. 이런 걸 뭐라 그래?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성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극성 분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무극성 분자는 뭐죠? 무극성 분자는 정기적 성질이 치우치지 않은 거죠. 모든 원자는 전자도 가지고 있고 양성자도 가지고 있는데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무극성입니다. 맞죠? 무극성. 그러려면 얘도 전기 음성도차나 쌍자 모먼트 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지. 대표적인 게 뭐니? CO2 이런 거 있나요? CO2 이런 거 있죠, 그죠? 맞죠? 자, 이건 180도잖아요.
자, 이게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럼 산소가 크니까 전자를 땡깁니다, 일로. 근데 이쪽으로도 똑같은 방향으로 뭐 하죠? 땡기죠. 이게 어때요? 같잖아, 그치? 그럼 이런 두 개의 쌍극자 모먼트 합은 얼마다? 0이다라는 거야. 서로 같이 땡기니까 땡겨 쏠린 현상이 없죠. 이런 거는 무극성 분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기초 강의에서 했었던 겁니다.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분자가 극성, 무극성을 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뭐라고요? 전기, 음성도, 차를 알아야 돼요. 차이가 있으면 한쪽으로 쏠린다, 그죠? 근데 차만 있다고 해서 전부 극성, 무극성이 아닌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탄소와 산소의 전기, 음성도 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 두 개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극성인가? 아니죠. 전체적인 거 봐야 되잖아. 전체적인 거 봐. 하나 더 뭘 봐야 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당기는 정도라 그랬어요. 모멘트 뭐? 합을 보셔야 돼. 그죠? 합이 0이냐? 0이 아니냐야. 그죠? 이 경우는 0인가? 한쪽으로 쏠리기만 하잖아. 그죠? 0이 아니야. 그 극성입니다. 또 뭐 봐야 돼? 분자 모양을 봐야 된단 말이야. 분자 구조를. 구분형이냐? 아니면 평면 삼각형이냐? 정사면체냐? 이런 걸 봐야 얘네들 합을 결정할 수 있지. 이 세 가지 요인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까먹었을 것 같은데 쌍극자 모먼트 어떻게 구해요? 공식이 뭐죠? 이게 쌍극자 모먼트라고 쓰는 거고요. 요거는 Q, R 이렇게 씁니다. Q가 뭐죠? Q는 전자의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 알았니? R은 뭐니? 핵간거리입니다. 핵간거리. 그럼 H가 이렇게 있고, 자, 플로린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요게 플로린이야. 그럼 쌍극자 모먼트를 표시해봐. 그럼 어떻게 표시한다는 거?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죠? 오른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쪽으로 화살표를 그어주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뭐 한 거죠? 가요. 그럼 Q만큼의 전자가 이동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전자가 일로 이동했으니까 뭐가 돼요? 원래 원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같았죠? 근데 이쪽으로 하나가 이동해버렸네?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가 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이게 쌍극자 모먼트를 표시하는 거예요. 요 거리는 핵과 핵 사이의 거리입니다. 알겠니? 핵 사이의 거리 R, 그 다음에 전하, 이동한 전하 Q, 그죠? 두 곱을 쌍극자 모먼트라 그러고, 기본 표시는 어떻게 한다? 화살표 긋는 쪽이 전기 음성도가 뭐한 쪽이니? 큰 쪽이야. 전자가 이동해가는 쪽이고, 전자가 이동해갔으면 여기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 자, 이게 쌍극자 모먼트의 표시 방법. 그리고 식 자체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정도 하나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쌍극자 모먼트. 됐죠? 자, 지금 이따위 설명 아직 본론 안 들어간 거야. 지금 분자 간의 인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자, 원자, 끓는 점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고, 이제부터는 그럼 분자의 인력을 보는데요. 분자 인력은 극성, 분자의 종류는 극성과 뭐라고요? 무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뭐가 있겠어? 당기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 힘을 살펴봅니다. 자, 분자 간의 힘의 종류. 그럼 여러분, 분자 간의 힘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분자의 종류가 크게 극성과 무극성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도 몇 가지가 있겠니?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 쭉 나눠보면 뭐하고 뭐가 붙겠어요? 극성과 극성 분자가 붙겠죠? 또 뭐가 있었니? 극성과 뭐가 있죠? 무극성 분자가 붙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서로 인력으로 잡아당기겠죠? 맞죠? 세 가지입니다. 역시 세 가지. 자, 극성과 극성은요, 한 분자에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한 분자에 전기 음성도 차나 쌍극자 모먼트 합이 0이 안 되기 때문에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얘도 뭐가 나타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타나겠죠. 똑같은 종류면.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뭐 하는 힘이 생겨요? 전기적인 인력이 생기죠. 이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니? 극성과 극성의 인력이라 그래. 알겠니? 근데 이렇게 전기적 인력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분자에 존재하지.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쌍극자. 알겠니? 쌍극자라 그래. 쌍극자. 쌍극자. 이거 쌍극자. 알겠죠? 쌍극.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갖고 있는 입자라는 얘기입니다. 쌍극자. 얘도 쌍극자. 아하. 그럼 극성, 극성 분자는 어떠한 입자들 간의 인력? 쌍극자와 쌍극자 간의 인력이야. 알겠죠? 전기적인 인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본 개념은 뭐냐면, 모든 입자 간의 결합은요, 전부 다 전기력이에요. 화학 결합 모두 다 전기력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에서 결합하는 겁니다.
금속 결합이 어떤 경우로 하는 거죠? 양이온이 있고 자유전자가 있으면 이 양이온들이 자유전자를 당기는 인력으로 결합하는 게 금속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뭐 하는 거? 잡는 힘이죠. 정기적 인력입니다. 이온 결합도 역시 정기적 인력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공유 결합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기적 인력이 아니야? 정기적 인력의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은요, 이렇게 전자 쌍을 공유하죠. 이 공유하는 걸 이 핵과 이 핵이 서로 뭐 하는 거니? 끌어당기는 힘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학 결합은 뭐다? 전자와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 뭐지? 당기는 힘에서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분자 간의 힘도 쌍극자 인력도 정기적 힘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성과 무극성 그럼 어떻게 결합을 할까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도 결합합니다. 자, 일단 극성 분자는 뭐가 있어요? 쌍극자가 존재하죠. 정기적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무극성 분자는 인력이 있니 없니? 없어요. 무극성 분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무극성 분자도 없지만 이 분자 안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잖아. 전자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극성 분자가 쌍극자가 있는데 이 플러스가 오는 순간 이 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영향을 받아서 이게 없다면 일정하게 편제가 돼 있었는데 균등하게 얘가 오는 바람에 전자가 한쪽으로 뭐 하게 되죠? 쏠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극성이 아닌 것이 뭐가 돼버려? 약간의 극성의 성질을 띠게 되죠. 그럼 이 인력으로 다시 뭐가 하는 거니?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건 극성과 무극성의 인력 결합이죠. 그런데 이렇게 결합하는 거, 자, 이런 거는 쌍극이 결정됐죠. 뭐라 그래? 쌍극자라고 하지. 근데 요거는 뭐라 그럴까요? 쌍극을 만들었죠. 원래 쌍극이 없었는데 쌍극이 만들어졌죠. 뭐라 그럽니까 이걸? 유발 쌍극자라 그래. 유발 쌍극자. 쌍극자가 유발됐다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위에 있는 인력이 셀까요? 아래에 있는 인력이 셀 것 같아요.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이 정기적 힘만 가지고 따지다면 어느 게 더 세겠니? 얘가 극명하게 나타난 인력이 더 세겠지, 그죠?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끓는 점이 높을까요? 위에 게 끓는 점이 높은 거야. 분자 간의 인력이 큰 게, 쌍극자 인력이 큰 게 끓는 점이 높죠. 자, 일단 그렇고요. 그럼 무극성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을 할까요? 무극성 분자 정기적 인력이 있어 없어? 없어. 얘도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을 할까요? 인력이 없는데 분명히 모든 화학 결합은 기본적으로 무슨 힘이다? 전기적인 인력입니다. 전기적인 인력이에요. 만유 인력으로 결합할까요? 질량을 갖고 있잖아. 질량을 갖고 있는 힘은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인력이 있지. 이게 만유 인력이거든. 만유 인력으로 결합할까요? 만유 인력은 겁나 작은 힘이잖아요. 존재하는데 너무 작아서 이건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럼 얘네 결합도 뭐죠? 전기적 인력이죠. 근데 전기적 성질이 없는데 왜 결합을? 어떻게 결합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자는 돌아다녀요. 그럼 전자가 돌아다니다가 한쪽으로 뭐가 되죠? 치우치게 됩니다. 치우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쪽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럼 이쪽에서도 순간적으로 플러스니까 전자가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이렇게. 맞지? 그럼 이렇게 극을 띠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야. 그럼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은 어떻게 했어? 강한 결합이겠어? 약한 결합이겠어? 상당히 약할 거라고. 움직이다가 갑자기 만들어진 거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자, 이런 결합이 일단 기본 이론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뭐라 그래요, 그러면? 쌍극자가 만들어졌죠? 무슨 쌍극자? 유발 쌍극자. 얘도 뭐라 그래? 유발 쌍극자 간의 인력은 뭐죠? 유발 쌍극자 인력은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통 이 무극성 분자 힘은 약하니까 이렇게 유발 쌍극자의 인력으로 생기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분산력이라 그래요. 물론 이 모든 힘의 통칭은 반데르발스 인력이에요. 반데르발스 인력 중에 이제 분산력이라는 힘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분산력이라는 힘은 굉장히 중요한 힘인데 이 힘은 보통 우리가 어디서 따지게 되냐면 이 무극성 분자 인력에서 분산력을 따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분산력은 여러분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모든 힘에 다 존재합니다. 분산력이라는 힘은 다 존재해요. 여기도 분산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산력 있습니다. 분산력 있습니다. 분산력이라는 건 뭐죠? 편제된 전자들이 서로 간에 당기는 어떤 약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분산력도 다 존재하지만 즉 입자 간의 전기적 힘이 미세하게 원래 상태에서 존재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분산력이라는 어떤 개념의 힘보다 원래 쌍극의 힘이 더 강하지.
그죠? 이게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얘는 쌍극의 힘만 결정하는 거고요. 분산력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또 찾아내셔야 되고요. 근데 이 쌍극자, 유발 쌍극자, 유발로 갈수록, 즉 극성이 적어질수록 뭐의 힘이 커지냐? 분산력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알겠니? 분산력. 그럼 분산력이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 하나의 분자가 지금 여기서 잠깐 언급한 것 중에 자, 쌍극자가 있어요. 쌍극자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쌍극이 없는 무극성 분자가 있다. 그럼 이 플러스 때문에 이쪽이 전자가 몰려서 이쪽이 마이너스 되고 이쪽이 플러스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게 무슨 쌍극자라고? 유발 쌍극자가 된다. 무극성 분자는 유발 쌍극자를 만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됐어요. 즉 다시 얘기해서 무극성인 분자가 약간의 뭘로 바뀐 거죠? 극성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경우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편극 현상이라 그래요. 편극 현상. 편극 현상이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자가 치우친 게 크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야. 원래 전자가 치우침이 없었는데 편극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전자가 치우쳤다는 얘기고 편극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유발 쌍극자가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편극 현상이 크게 나타나면 끓는 점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진다는 거야. 왜? 이 편극 현상이 분산력을 결정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 분산력은 모든 입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분산력 크기 자체는 크다 작다? 굉장히 작다. 자, 이 쌍극자 극성의 분자 간의 인력은 분산력보다는 쌍극의 힘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분산력은 무시할 수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쌍극의 힘이 없기 때문에 뭐만 따져야 돼요? 분산력만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편극 현상이 뭔지 아시고요. 그럼 이런 거죠. 자, 분산력이 크다라는 말의 의미 보죠. 분산력. 여러분, 분산력이라는 건 꼭 이렇게 갖고 다니셔야 돼요. 분산력이 크다. 분산력이 크려면 관계된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량이 크거나, 그 분자량이죠. 분자량이 크거나 또 뭐가 크거나 길이가 길면 분산력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극성 분자가 질량이 크거나 그 분자의 길이가 길면 분산력이 커요. 왜 클까요? 길이가 길거나 질량이 크면 왜 클까요? 자, 이렇게 왜냐면요. 여러분, 질량이 크다. 하나의 분자량이 크다란 말이죠. 질량은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이 크다. 분자량. 그리고 길이를 얘기하는 건요. 접촉 면적이에요. 접촉 면적. 자, 분자량, 그 다음에 접촉 면적이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분자량이 크면 여러분 전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분자량이 크면 전자가 많아요? 적어요? 자, 수소는 1이죠. 전자 몇 개니? 하나잖아. 그지? 얘 원자량 1이잖아요. 맞죠? 산소는 몇 번이 원자번호? 8번인가요? 그 다음에 질량 얼마야? 16이죠. 그럼 얘 질량이 1이고 질량 16짜리가 있다면 질량 16짜리가 전자는 얘는 하나면 얘 몇 개죠? 8개란 말이죠. 전자가 더 많아요. 그럼 전자가 더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쏠림 현상도 크다는 얘기예요. 쏠림 현상이 크죠. 플러스 마이너스 유발 쌍극자를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드니까 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길이가 길면 왜 분산력이 클까요? 길이가 길면. 자, 똑같은 분자인데요. 어떤 건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분자가 있고요. 어떤 분자가 있었니? 이렇게 생긴 분자가 있어요.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뷰테인의 이성질체야. 자, 이 똑같은 C 4개, H 10개짜리인데 얘하고 끓는 점 어느 게 높아요? 긴 게 높아요. 분산력 때문이죠. 왜 긴 게 높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똑같은 거 분산력이라면 분자 간의 힘, 요 똑같은 거 인력이잖아요. 그럼 접촉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편극 현상도 넓은 범위에 생기죠. 이 힘은 약하겠지만 넓은 범위에서 작은 힘들이 쭉 연결이 되죠. 상대적으로 뜯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맞니? 회초리 하나 끊는 것보다 100개 끊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면적이 넓으니까 전기적 인력이 편제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서 서로 막 넓은 범위에서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그래서 길이가 길면 분산력이 큰 거예요. 길이가 길면 분산력이 크다. 다시 얘기하면 뭐가 높다? 끓는 점이 높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아주 그냥 기초를 조금 심도 있게 지금 첫 시간이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십시오. 이 힘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문제 우리가 풀 때 나머지 이런 어떤
뭐죠? 좀 이렇게 함정 같은 문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원리가 그렇습니다라는 거 중요한 거죠.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인력이 분산력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용하는 게 쌍극자 인력도 있고 여기서는 쌍극자 힘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쌍극자 힘이 없죠. 전반적으로 끓는 점은 어느 게 높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극성 분자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이 있어요. 즉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수소 결합이란 겁니다. 이 극성 쌍극자 인력 중에서도 가장 하이 레벨, 최고 난이도 있는 놈이 누구다? 자, 이거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할까? 더 큰 건 누구다? 수소 결합이다. 수소 결합. 맞죠? 수소 결합입니다. 수소 결합의 내용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이 의미는 일단 수소 결합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얘네들의 방법, 끓는 점에 대한 형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HCl의 끓는 점이 높을까요? HBr의 끓는 점이 높을까요? 자, 일단 이거는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 두 개. 극성입니까? 무극성입니까? 극성 맞니? 어떻게 알아요? 극성인지? 종류 다르죠? 전기 음성 도차가 다른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한쪽으로 뭐 하죠? 쏠려요. CL이 전기 음성도가 커? H가 커? CL이 크죠? 아까 제일 큰 게 뭐라고? F, O, N, CL 이런 순서로 맞죠? 이런 순서라고 했잖아. 이 정도만 기억해도 웬만하면 20개까지 다 외우라고 하고 싶지만 전기 음성도 차이를 근데 크기 정도는 이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고 그럼 CL이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뭐하다? 크다. 근데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극성 분자입니다. 그죠? 얘도 뭐죠? 극성 분자입니다. CL이 커요? 브롬이 커요? 크기가 염소가 커요? 브롬이 커요? 자, 이게 주기율표에서요. 몇 쪽 원소죠? 17쪽 원소입니다. 17쪽 원소 뭐뭐 있어요? 플로린, 2주기에 플로린, 3주기에 뭐 있어? Cl, 4주기에 뭐 있니? 브로민, 5주기에 뭐 있니? 아이오딘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주기라는 건 뭐죠? 전자 껍질수예요. 얘는 2개 껍질, 얘는 몇 개 껍질? 3개, 얘는 4개, 얘는 5개 이렇게 돼 있죠. 사이즈 누가 커요? 브로민이 염소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에 얘네들도 극성이죠. 쌍극자죠. 얘네들도 극성이죠. 그럼 극성과 극성 간의 인력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끓는 점을 뭘로 따져야 돼 그러면? 극성이 똑같다 그러면 이제는 분산력으로 따져야 돼요. 쌍극자 인력이 똑같다며 비슷하다며 그럼 끓는 점 차이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뭘 따져야 된다고? 항상 같이 있는 분산력. 분산력은 뭐에서 결정이 된다? 두 가지. 질량과 길이. 그럼 둘 중에서 누가 질량이 커요? 브로민이 크지? 그럼 끓는 점 누가 높아? 얘가 높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질량과 길이에 따라 끓는 점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맞니? 얘들아, CH4와 H2O는 끓는 점이 누가 높을까요? CH4와 H2O는 끓는 점이 누가 높을까요? 이게 메테인이죠. 여러분 혹시 메테인은 극성입니까? 무극성입니까? 메테인은 극성입니까? 무극성입니까? 여러분 C하고 H로 되어 있는 건 모조리 뭐니? 무극성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C하고 H로 되어 있는 건 무조건 무극성이에요. 볼 필요도 없어요. 탄화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탄화수는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무극성입니다. 얘 무극성 분자예요. 얘는 뭐니? H2O. 물이죠. 물은 무슨 분자죠? 극성 분자입니다. 어느 게 끓는 점이 높을까요? 당연히 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높아요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얘는 쌍극자 인력이고 얘는 뭐죠? 분산력이죠. 맞지? 질량 비슷해 안 비슷해? 질량 비슷하네. 이거 얼만데? 12에다가 4, 16이잖아. 얘는 얼마니? 18인 거 아니야? 18 맞죠? 그죠? 18이잖아. 비슷하죠? 비슷한데 수소결합 때문에 월등히 끓는 점이 높아요. 얘는 마이너스 160도 정도 되는 거고 얘는 100도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 그지? 알겠니? 그러면 내가 아나 HF와 HBr은 어느 게 끓는 점이 높을까요? HF와 HBr은 어느 게 끓는 점이 높을까? 야, 이 플로르가 원래 작고 얘는 엄청 큰 거 아니야? 그럼 질량 면에서 보면 얘가 끓는 점이 높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누가 높아? 얘가 월등히 높아요. 질량도 조그만데 똑같은 극성인데 자, 이게 왜 그렇다? 수소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결합은 바로 이런 거야.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질량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끓는 점을 높여놓는 거죠. 그게 수소결합이라는 거고요. 수소결합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물과 관련된 내용도 중요한 거죠. 자, 일단 우리는 알 거는요. 이 분자가 극성과 무극성의 결합이죠. 그죠? 극성과 무극성의 결합에서 이게 과연 어떤 인력이 결정이 되느냐. 이걸 좀 비교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알았니? 같은 극성이라면 뭘 비교해야 돼요? 같은 극성이라면 뭘로 끓는 점이 결정되는 거니? 분산력이에요. 질량과 길이인 게 끓는 점 결정하는 거야. 그럼 극성과 무극성이라면 뭘로 결정되는 거지? 당연히 쌍극자 인력으로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극성인데 갑자기 월등히 끓는 점이 높은 게 나타났어. 무슨 결합한다고 봐야 돼? 수소 결합하고 한다고 봐야 돼요. 그죠? 분자 간의 인력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게 기본인데요. 이러한 인력 중에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라기 보기 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비교는 거의 다 분자량이나 이런 조건이 어때야 돼? 비슷해야 돼. 얘들 우리가 튀김에 먹는 식용유 있잖아요. 식용유. 이게 식용유는 여러분 극성입니까? 무극성입니까? 우리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극성입니까? 무극성입니까? 물과 안 섞이잖아. 그죠? 이거는 무극성이야. 무극성. 식용유 끓는 점이 높아요? 물에 끓는 점이 높아요? 물은 극성이고 수소 결합할 수 있는 놈이에요. 분자 간의 인력 중에 최고봉이죠. 맞지? 식용유에 끓는 점이 높아? 물에 끓는 점이 높아? 이건 극성입니다. 어느 게 높죠? 물은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 그럼 우린 튀김을 100도 이하로 해 먹니? 그렇지 않잖아. 튀김 180도 이상이지. 얘가 끓는 점이 높아요. 수소 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높죠. 이유는 뭐 때문일까? 다른 거 없어요. 분자량이 얘보다 월등하니까 수소 결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분자량이 큰 거야. 분산력이 얘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한 거예요. 질량이 커서. 알았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률적인 정한 게 아니라 상황을 봐야 돼요. 주어진 자료를 봐야 된다고. 무조건 수소 결합이 다 끓는 점이 높니? 아닌 거야. 알았니? 무조건 무극성이 끓는 점이 낮니? 아닌 거야. 이런 걸 비교하려면 서로 분자량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암기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이해만 조금 해주시고 표가 나왔을 때 끓는 점이 누가 더 크냐? 그러면 일단 수소 결합을 갖고 있느냐? 또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죠? 이걸 판단하셔서 또 질량이 크냐 작냐? 이걸 판단하셔서 어떤 분자의 끓는 점 순서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설명한 거는요, 분자 간의 인력에서의 어떤 기본적 내용입니다. 요 내용만 좀 이해하시고 요 교재에 있는 걸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돼요. 알겠니? 읽어봐 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분자 간의 인력에 대한 내용을 잠깐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소결합, 아주 중요한 수소결합을 더 설명을 합니다. 수소결합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알겠니? 자, 교재 내용에 관련된 내용, 거기 쌍자 모먼트라든가 뭐 극성 분자의 성질, 그 기초과학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조금 다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한 설명을 토대로 잘 읽고 좀 탐독해 주시고요. 자, 교재는 18쪽까지 지금 어떤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한 거고, 좀 다음 시간에는 수소결합 파트를 중요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